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 일단 뭐 시장 흐름을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흐름을 보니까 오늘 이제 뭐 장 막판에 약간 투매 비슷하게 나왔는데 어제 이제 뭐 유럽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신흥국 중에 이제 뭐 베트남 개발도상국이라 그래야 돼? 신흥국이라 그래야 돼? 신흥국이나 뭐 개발도상국 뭐 등등 굉장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시장이 이제 왜 많이 빠졌을까? 요런 데는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뭐 오르지 못하고 있을 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한국 시장만 계속 이제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어때요? 2월부터 한국 시장 안 빠졌잖아. 지금 2월부터 5월까지 이게 전 세계적인 조정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조정. 근데 한국은 안 빠져. 이게 주도주가 없고 주도주가 지금처럼 계속 순환매가 안 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함께 무너져야 이제 뭐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변곡 구간은 맞는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저금리고 뭐 이런저런 국면 때문에 상방으로 크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무너졌거든요. 이번 조정 때 좀 크게 무너졌는데 더 무너져야 돼. 그래서 한 5개월이나 더 무너지면 나중에 이제 글로벌 증시들 이제 차트 같은 걸 펴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포지션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잖아. 전 세계 경기를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오늘 할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제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항상 조정이 들어올 때가 되게 좋은 기회예요. 여기서 투매가 또 맞을 수도 있어. 내 예측이 틀려서. 투매를 또 두들겨 맞는다 그래도,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면 좋은 거예요. 항상 빠질 때는. 왜? 그러니까, 작은 규모가 너무 큰 사람들은, 현금 비중은 항상 갖고 있어야 돼. 투매 때마다 계속 담을 수 있는. 그래갖고 담아서, 반등이라는 거는 거의 90% 이상 나와요. 이게 높은 자리건 낮은 자리건 급격하게 빠지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 프로그램 매도라 그래갖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 지지선 이탈하고 뭐하고 하면 프로그램을 걸어놔. 여기 이탈하게 되면 비중 얼마큼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가 깨지거나 뭐 하면은 차트상에서 그 자리가 깨지거나 뭐하거나 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나가는 거예요. 매도가. 그러면 이런 매도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단기 폭락이 과하게 되면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서요. 프로그램 매수가 또 들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정값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증권사라든가 뭐 여기저기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무슨 뭐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혼용되면서 많이 빠지면 올라오는데 빠진 것보다 덜 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락 쪽으로 각도가 센 거야. 자, 상방 쪽으로 또 각도가 세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산업재 이게 이제 북한 테마예요. 비금속 광물 뭐 요쪽에서 이제 많이 움직이는 이게 이제 뭐 철강이라고 보면 되고 뭐 이제 뭐 원자재, 소재, 무슨 뭐 건설, 뭐 에너지 인프라 요런 것들이 이제 뭐 건설로 보고 에너지 인프라 요걸 이제 에너지 지금 북한 테마 중에서 가장 센 것들이 요거란 말이에요. 건설 뭐 요쪽하고 이게 뭐 철도 뭐 이런 것들도 어차피 다 뭐 짓고 뭐하고 하는 거니까 건설로 보자고 그냥 통틀어서 그쪽으로 해서 이것도 인프라죠. 어떻게 보면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인프라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뭐 이제 철도 건설하고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전력이 먼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가는 이게 나중에 움직였어. 후발주들이. 응? 이 에너지에 관련된 이쪽들이 나중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먼저 움직이는 거야. 왜? 지금 4차 산업 같은 경우도 5G가 인프라를 먼저 깔아야 되죠. 근데 웃긴 게 5G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뭐예요? 뭐 2차 전지, 수소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등락을 뭐 만들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뭐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계속. 요거는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주도주로 제 판단에 주도주로 돌아서는 구간이에요. 오늘 같은 날도 어저께 뭐 상한가가 60개 나왔어요. 빠진 것도 아니야. 지금 빠진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보면 이게 왜 끝나지 않았냐면 오늘 이제 뭐 대하TI 같은 거 보면 이 20% 이상 갔잖아요. 이게 대장주란 말이에요. 대장주가 안 꺾였어요. 대장주가 쉬어갈 때 이제 후발주들이 움직여요. 대장주들이 막 뻗어가고 그쪽으로 자금이 몰려. 많이 올려있는 것들에 몰린다고. 이게 사람들이 웃겨 이게. 항상 이게 반복되는데 보면 투기 자금이라는 거는 가상화폐 같은 거 봐봐요. 1원에서 2천만원 되니까 사람들 몰리잖아.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게 꺾이면은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다음 이제 뭐 한번 주도주가 만들어지면 어때요? 셀트리온 뭐 방금 과거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해갖고 이런 게 주도해갖고 바이오가 다 해갖고 움직일 때 봐봐요. 관련 없는 것도 그냥 이름 붙여갖고 그냥 다 집어 올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 다음에 셀트리온하고 이제 뭐 고점 잡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 먼저 무너지기 뭐야? 뭐 차바이오텍, 삼성바이오 이런 것도 무너질 때 뭐가 문제였어? 또 뭐 HLB인가 뭐 이런 것도 해갖고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것들도 한꺼번에 폭삭 해갖고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그때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도주가 바뀌면은 이게 IT도 10월달 제가 2분기 실적 작년 2분기 실적 발표하고 IT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한 게 삼성전자가 이제 10월 2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 그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딱 꼭지였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IT 쪽은 저는 이제 뭐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고, 자 바이오 마찬가지죠. 근데 이 주도주가 이제 뭘로 바뀌고 있어요? 이제 산업재. 이걸 알아야 돼 또. 이게 보면 IT는 뭐예요? 코스피. 바이오는 뭐예요? 코스다. 자, 산업재는 뭐예요? 이것도 코스피란 말이에요. 자, 비중이 이쪽에 많다고. 그럼 산업재 다음은 뭘까? 4차 산업. 어디? 코스다. 이 순환매가 이렇게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 코스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움직이는 흐름이. 그러면 이제 산업재가 이제 주도주로 돌아서고 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IT가 이제 천천히 빠지든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기든 박스권을 만들면서 만들든 못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3분기나 4분기부터 실적이 둔화될 거다. 그래갖고 디스플레이,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떤 걸 보면 되냐면 디스플레이 시장을 보면 돼요. LCD가 이제 뭐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제 중국에서 LCD 시장 키워갖고 뭐 공급 포함 안 되니까 LG 디스플레이랑 지금 뒤질라고 그러고, 과거에는 또 태양광도 그런 식으로 했고, 이번에는 이제 뭐 반도체 D램, 그리고 무슨 뭐 3D 낸드, 낸드 쪽이랑 낸드 플래시 쪽이랑 이제 뭐 D램 쪽이랑 요런 쪽으로 이제 갈라 그러는데, 이게 시기가 좀 더뎌진 게 뭐냐면 D램 쪽은 과거에 그 치킨 게임을 한번 했어. 그렇다 보니까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이게 오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격차는 또 메워져요. 뭐 기술이 유출될 리가 없으니 무슨 뭐 독과점이, 이건 다 시장에서 떠드는 거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에서 임원진 몇몇 빼가고 돈 주고 직원들 해갖고 뭐 몇 수십 명 수백 명 해갖고 빼가면 이 기술력은 금방 메워진다. 몇 년이면 메워져요 다. 세상에서. 지금 중국이나 뭐 이런 데들이 보면 우리나라 이제 뭐 항공 조정사인가 뭔가도 막 이제 막 2배씩 돈 주고 데려가고, 과거에 이제 조선업황, 조선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럽에서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게 왜 그래요? 인건비 더 주고 데려가는 거야. 기술자들 뭐 연봉 뭐 2배 3배씩 주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기술을 알려주고 만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산업이라는 거는 계속 돌아요. 절대 영원할 수가 없어.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컴퓨터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 존재하는 이상 그거보다 우수한 무언가 시스템이 나오지 않으면, 윈도우는 다 쓰잖아요. 컴퓨터 쓰는 사람들은. 윈도우보다 우수한 무언가 시스템이 나오지 않으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영원히 독점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조업 뭐 이런 것들은 독점 구조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독점 구조가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리스크 나올 거고,
산업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돈이 풀리면 인프라는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제 북한의 시장, 뭐 이제 북한보다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중동 쪽 이야기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중동 쪽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수주가 막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 수주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야. 중동 쪽에서 이제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건설 쪽 뭐 이런 쪽에 이제 수주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수주들이 나오면 이제 이거는 실적이 직접적으로 입혀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퍼포먼스가 진짜 나오겠죠. 이게 강하게 올라가면 금방 끝날 거고, 이게 천천히 무슨 뭐 셀트리온 뭐 그런 것도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좀 장기적인 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바이오 올라갔던 것처럼 하면 뭐 이렇게 막 급하게 올라가 버리면 3개월 6개월이면 끝나는 거고, 이제 주도주가 왜 고평가가 이제 확대돼 버리니까. 근데 IT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들 뭐 그런 것들 올라갔던 것처럼 차근차근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 오래 가겠죠. 고평가를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 거의 한 100% 뛴 거잖아요. 그렇죠? 조정 좀 잡고 뭐 받고 한 다음에 이제 뭐 보면은 한 이제 뭐 바닥에서 한 200% 300%그 정도 가면은 이제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500%에서 한 2000% 막 3000%씩 갈 거라고. 중소형주들은 산업재 쪽에서.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 판단은 그래. 시장이 완전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이건 금융위기 때나 뭐 이때처럼 무너진다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2007년이랑 비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2008년도에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그런 시기다. 그래서 올해 무너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봤었어요. 근데 상황이 많이 달라. 2007년도랑. 그래서 이게 무너질라 그러면은 지금 주가 밸류가 많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근데 아직도 너무 싸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너무 싸기 때문에 상승이 더 만들어져야 돼. 무너질라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고평가 구간에서 무너지면 또 이제 다 저평가가 되는 거야. 2008년도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저평가 해소하는데 한 10년씩 걸려요. 왜? 산업이 이제 장기 업황이 좋아져. 장기 사이클이 좋아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파동을 염두를 하면서 내가 좀 실수하고 삐끗해도 절대 지지 않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비중 관리. 자, 현금 관리. 현금 관리 시스템은 내가 이제 현금 계좌 시스템이라 그래갖고 이런 거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참고하면 되고,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영상에서도 말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고 뭐 이런저런 것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절대 수익이 팍팍팍 한 번에 막 늘어나지 않아, 계좌가. 근데 그렇게 천천히 늘어나는 만큼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회원분들은 이제 경험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은 수익이 그렇게 지금 막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는 거야. 계좌가 막 따블 나고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하고 계속 운영을 하면요, 무너지지 않아요. 계속 쌓여요, 수익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은 이제 나중에 이제 데이터로 계속 만들어 가면서 올려드릴게요. 항상 현금에 대한 포지션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격 괴리. 지금은 이제 파동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파동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 가격이 이제 괴리가 생기고, 파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예요. 1998년도부터,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 지금 보면 그림이 굉장히 작아 보이죠? 굉장히 작아 보인다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이때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보다 더 큰 그림이에요. 여기에서 요거랑 똑같은 그림이란 말이야. 근데 왜 작아 보일까? 산업이 그만큼 조그맸던 거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작은 거지. 이게 보세요. 270포인트에서 25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왔어요. 몇 프로 갔어요? 자, 25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왔어. 몇 포인트 왔어? 400%. 지수가 400% 가면 종목은 도대체 얼마씩 오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종목은 도대체 얼마씩 오르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몇 프로 갔어요? 400% 갔죠. 참 희한해. 덩치만 커지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400% 갔고, 여기서 400%. 자, 1000포인트에서 지금 2500포인트. 이게 400% 가면 얼마까지 남았어요? 4000포인트.
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분석을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뭐 있었어요? IMF 있었죠? 이 다음에 지수가 4배 상승했어요. 그쵸? IMF 있기 전에 이제 2차 산업 참 신기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차 산업. 자, 이제 두 번째 IMF가 끝나면 이 리스크가 끝나고 뭐가 있었어요? 3차 산업. 이게 패턴이 이 사이에서의 움직임은 약간씩 다르지만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요. 이게 희한하더라고. 이거는 전 세계 증시를 다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해도 이 패턴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럼 이번에는 뭐예요? 자, 4차 산업. 그쵸? 그러면은 코스피가 지금 2,500포인트가 4,000포인트까지 가려고 그러면 북한 테마가 완전히 이게 확장돼서 단기적으로 딱 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버블이 뭐 엄청나게 생기겠죠? 그럼 무너져야지. 어디까지 무너진다? 절반. 2000포인트에서도 1000포인트까지 무너졌고요. 1000포인트에서도 500포인트까지 무너졌어요. 그렇죠? 이거는 또 하락도 똑같아요. 50%.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락도 똑같이 50%. 그렇죠? 그럼 4000포인트까지 갔다 무너지면 어디까지 무너져요? 자, 2000포인트. 2000포인트까지 무너지면 50%. 그리고 4000포인트까지 갔다 2000포인트까지 무너지면 이상하게 요 지지라인이 딱 맞네. 그쵸? 봐봐요. 그 전 고점. 응?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 봐봐. 그 전 고점. 딱 1000포인트. 그쵸? 그 전 고점. 딱 2000포인트. 그럼 지수는 위로 어디까지 열려있다? 4000포인트. 이게 이제 파동을 이제 볼 때 반복되는 패턴에 대한 그거를 보면 시장이 여기에 맞춰져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야 확신을 할 수가 있잖아. 이때 당시에 1200포인트, 1500포인트에서 그걸 확신할 수 있었겠어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됐다고? 이거는 이제 반복된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 이거는 모르겠어. 그쵸? 근데 이걸 한번 봤잖아. 그럼 지금은 경제 상황이 비슷하구나. 이때도 2007년도에도 뭐 있었어요. 뭐 이제 뭐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이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 이때 정권이 누구였더라? 아무튼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금이랑. 지금도 자산가치 대회에서 이게 리스크가 아예 없는 구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때 흐름을 딱 보면 뭐가 있었어요. 2007년도에서 2008년도 가는 구간. 이 마지막 슈팅이 나오는 구간. 외국인은 계속 팔았어요. 계속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외국인 계속 팔고 있죠. 외국인이 이 정도 팔면 지수가 빠져야 돼. 빠지질 않아. 이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소리예요.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 자금이라든가 기관 자금들도 다 개인 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이 끌어올린 자금, 이건 기관이 끌어올렸다 그러는데 펀드 분불고 뭐하고 하면서 개인이 끌어올린 자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북한에 대한 이 모멘텀이 뭐가 확대가 되고 남북 경협좀 막 날라갔다 모았다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펀드가 겁나 들어올 거예요. 보나 많아요, 이거. 그러면은 그 펀드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펀드는 사야 되죠? 뭐 사요? 바이오가 주도주일 때 뭐 사던가요? 기관이. 바이오가 주도주일 때 기관이 뭐 샀어요? 바이오 사잖아. 그래갖고 여기 물려갖고 다 뒤져 있는 거. 지금 기관도 수익이 많이 안 나오는 것들은 다 요거 이렇게 하고 물려 있으니까. 여기 어디로 올라갈까요? 산업재. 자, 북한 테마 좀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시장은 이렇게 올랐는데 전화 온다고 고객들한테 맨날. 왜 나는 수익이 안 내냐고. 이 버블을 기관이 만들어요, 기관이. 우리나라 시장은. 요게 불면서 같이 볼 수 있는 게 뭐다? 코스닥 보면 4차 산업. 4차 산업이 뭐처럼 볼 수 있다? 과거 닷컴 열풍처럼. 닷컴 열풍이 언제 있었어요? 요때 있었죠? 자, 4000포인트 가놓고, 이거 뭘로 가요? 북한 테마. 딱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패턴에 대한 북한 테마로 4000포인트 딱 찍어요, 코스피가.
지금 바이오에서 이제 산업재로 이제 주도주고 옮겨가는 거니까 이건 거의 저는 이제 확신해요. 지금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건설 뭐 이런 부분들, 인프라 같은 부분들, 뭐 제가 뭐 트로이카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좀 확신이, 근데 이제 내가 확신을 한다 그래서 꼭 그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 틀렸을 경우는 항상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서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4,000포인트 가갖고 북한테만 가면 이 다음에 바로 뭘로 움직인다? 4차 산업. 4차 산업이 딱 움직이는 시기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요게 예를 들어서 2009년에서 2022년까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2022년부터는 태양광이 이제 보조금이 필요 없어. 그럼 전기값이 되게 싸지겠네? 전기값이 싸지거나 뭔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인프라가 확대되면 인프라가 갖춰주고 전기차 돌아다니고 뭐 돌아다니고 갑자기 자율주행 뭐 확대되고 2022년쯤 되면 중동 사우디 2030년 그쪽 사업이 진행이 되겠구나.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게 4차 산업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두바이를 모방한 도시잖아요. 사우디에서 지금 이제 뭐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그러는 게 그 신도시가. 그럼 그건 엄청난 모멘텀이 되겠구나. 자율주행차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자율주행차도 언제부터 돌아다닌다 그래요? 2022년부터. 야, 그러면 딱 왠지 가장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가 2022년이겠네. 응? 태양광, 이제 정부 보조금 없이 업황의 꼭대기다.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22년 되면. 만약에 이게 지금 금융위기나 폭락 없이 이렇게 되면,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OCI 같은 거 60만원, 70만원 가는 거예요. OCI 같은 거. 그럼 태양광 중소형 기업들은 뭐 2000% 막 5000%막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지금부터 3, 4년이 만약 금융위기 없이 지나가게 되면 이거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좋은 이야기를 할 때 포지션을 딱 보니까 2022년이야. 왜? 자율주행차도 이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시기가 2022년을 다 점치고 있어요. 수소차, 전기차가 이제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때쯤이 그쯤이 되겠구나. 사우디도 2030년 동안에 프로젝트를 내놨는데 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지금 내년부터나 움직이려고 그러고 있다. 야, 여러 가지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딱 봐도 여러 가지가 요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이제 지금 똥줄 탔단 말이에요. 전쟁 아니면은 지금 회담을 해가지고 뭐 경제 개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북한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저자세로 나온 적이 없는데 트럼프한테 고개 팍 숙여버렸잖아요, 지금 김정은이. 그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확실시 되어 간다. 그리고 글로벌 전 세계 경기 막 보면은 베트남 막 날아가고 막 다 날아갈 때 한국 중심만 뭐 못 날아가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눌려 있었으면 어때요? 이거 소외됐다는 거잖아, 한국 중심만. 근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 한국 중시가 제일 좋아 보여. 야, 북한이랑 통일한대 얘네. 한국은 뭐 그래 뭐 불안하고 뭐하고 하니까 투자를 잘 안 하려고 그래. 북한이랑 통일한대. 야, 삼성전자 걔네 뭐 반도체 1위잖아. 응? 야, 기업 분석해보니까 한국 겁나 싸대. 북한에서 통일하고 하면 한국이 신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거품 만들어줄 이야기들이 막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4,000포인트에서는 주식 비중을 이제 50%나 30% 줄여놓고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서 무너질 건지 아니면 갑자기 버블을 더 만들어버릴 건지. 왜? 이거는 우리가 안 가본 길이니까. 이때는 통일이 안 돼 있었잖아요, 우리가 한국이. 이때는 통일이 돼갖고 4,000포인트 만들어져, 아니, 통일이 아니고, 북한이라는 리스크가 없어진다면 4,000포인트 만들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 미국처럼 10년 동안 이렇게 올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처럼. 10년. 왜? 리스크가 거의 해소됐으니까. 그러니까 미래 전망이라는 건 예측은 하는데, 일단 과거 패턴이라든가 이거를 다 봐가지고, 지금 종목들, 코스피 종목들, 막 썩어 있는 기업들 말고, 이게 뭐 답도 안 나오고,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기업들 말고, 재무조표 다 돌려갖고 뭐, 코스피에 있는 게 지금 몇 종목이야? 코스피에 있는 게, 뭐 대충 한 800 한 30개 되나? 800 한 30개 되면, 그 종목들 다 돌려갖고 같이 분석을 해보면 싸요. 비싸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시장은. 비싸지 않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비싸면은 애매해요. 이렇게 간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 지금 봐봐요. 과거에 우리나라 막 IMF 뭐고 할 때, 이렇게 개박살이 났는데, 지금 막 아르헨티나,
뭐 해갖고 구제금융 신청하고 막 신흥국 죽는다는 소리 막 나오고 하는데 안 빠지잖아. 지금 글로벌 뭐라 그래야 되지? 글로벌에 있는 신흥국 정도는 한 요 정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신흥국들이 베트남 같은 경우가 보면은 딱 그거 갖고 한 요 정도 있는 포지션이에요. 장기 사이클로. 그래갖고 베트남 같은 데가 요런 데 있는 데예요. 베트남 같은 데가 지금 모양이 이렇단 말이야. 차트 모양이. 이제 2월부터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왜?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한국 시장은 조정이 없었어요, 거의. 계속 횡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치고 나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세게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리스크가 마무리되면. 5월, 6월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다들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하고 할 때 무너지는 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제 막 뭐 투자 뭐 장인이란 사람들이 와갖고 막 이제 뭐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하고 리스크에 대한 얘기하고 무슨 유가가 막 200불 갈 거라고 막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별 미친 놈들이 겁나 많이 나오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종목들을 조금 섞어 놓고 종목을 많이 펴두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대응을 해서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 이 가능성이 10%라 그래도 20%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사야 되는데 못 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어떻게 체크되면 내가 현금을 만들어서 여기서 사겠다라는 포지션을 꼭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시장을 보고 뭐하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현금 계좌에 대한 그 시스템 같은 거 제가 영상으로 다뤄드린 거 있죠. 그거 보면 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 차트에서 사실 말하려고 그런 거는 이 전망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게 얘기가 된 거고. 자, 우리가 보자고요. 이 파동에 대해서 자산을 쪼개게 되면 손해보지 못하는 손해볼 수가 없다는 그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이때가 IMF죠. 이거 빠져봐야 50%밖에 안 빠졌어요, 지수. 그쵸? 여기 꼭대기에 있는 거, 고점에서 물려버린 사람들은 7, 80%, 90% 빠졌겠지. 고점에서 물려버린 사람, 고점. 근데, 그렇게 고점이 아닌 바닥주들, 바닥주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뭐 30%나 빠진 거라고, 마이너스. 요거 30% 빠지고 이게 80% 올렸죠, 이게 반등이 들어왔어요. IMF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을 때, 요 30% 빠졌던 것들은 다 200%, 300%씩 갔어요. 얘네들은 어때요? 그냥 바닥 기는 거예요, 못 가. 고점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물충이 너무 많아서 못 가는 거예요. 고점에서 쭉 무너졌으니까. 이거 다 벗겨내려면, 시간이 한 3년에서 5년 걸려요. 근데 바닥에서 이렇게 무너진 거는, 이제 업황이 돌아서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항상 이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업황이라는 거는. 근데 보면, 우리가 지수에만 배팅을 했다고 보자고요.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 가면 50% 손실인데 5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가니까 80% 수익이야. 그러면 이 기간이 2년에서 3년이죠. 3년 동안 적립으로 투자를 하면 손실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손실이 지수에다 투자를 했는데 뭐 ETF 같은 거 투자를 했는데 2년 3년 동안 적립으로 투자를 하면 무조건 수익이잖아. 상승 탄력이 작게 나왔어도. 이게 파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격 괴리가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갔을 때 400% 수익이죠. 그렇죠? 4배가 올라간 거야. 근데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50%밖에 안 빠져요.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갔을 때는 이거는 100%잖아요. 빠질 때는 50%밖에 안 빠진다고. 그럼 간단해. 여기에서 1000에서 2 있어.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샀어. 1. 1000이고 2000이야, 이게. 2000이고 1000이야. 2000에 샀어. 얼마큼을? 2000만원을. 자, 1000원에 샀어. 2000만원을. 그런 다음에 1600원에 팔아. 그럼 내려간 것보다 조금 올라가는데 어때요? 수익이죠. 이게 비중 관리랑 분할 매집 관점인 거예요. 이 기본적인 걸 이해하면 어때요? 여기서는 계속 사고, 여기서는 좀 줄였다가, 여기서는 계속 사고, 여기서는 줄였다가, 이게 만약에 이거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요만큼 또 더해갖고 여기에서 사는 거야. 여기서 내려오든지. 여기서 조금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조금 팔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보통 10년, 20년으로 오는데 주식시장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딱 잘라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잘라놓고 여기서부터 요쯤 왔으면은 잉크 색깔을 어떻게 못 바꾸나? 잉크색을 바꾸자.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하나 더 잘라놔. 야, 요 밑에서는 사고 요 위에서는 팔아. 요 밑으로 왔으면 사고 요 위에선 팔아. 그러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내려왔네? 그쵸? 그럼 여기선 계속 팔아. 그러다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야지. 자, 올라간 구간에서 이제 뭐 바닥 구간에 놓고 절반 또 잘라놓고 여기 내려오면 사고 요중에서 이제 팔고 여기서 보니까 안 내려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또 이렇게 다시 그려. 여기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또 넘어갔네? 여기에서 사고 여기 고점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위에서 그냥 파는 거지. 또 내려오면 또 여기서 사고 올라가면 계속 파는 거지.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이게 이제 비중 관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20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20년 동안 어때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이런 그림도 가능한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 계속 사버려. 그리고 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선 파는 거지 이제. 요 위로 또 올라오면 4000포인트 가면 팔어. 또 이제 뭐 250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자 사고. 그럼 이제 그림이 확장되는데 결국은 이런 추세를 계속 만들어서 움직이겠죠. 이런 추세를 계속 만들어서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게 뭐 4000포인트 같은 20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또 이제 이게 지금은 이런 패턴인데 이게 밑으로 눕겠죠. 그러면서 위아래 파동은 커지는 거지. 이때 파동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때도 요때처럼 이 당시에 보면 이제 큰 파동이었다는 거죠. 과거 파동은 점점 작아지는 거야. 왜? 규모가 작을 때니까. 전 세계 돈이라는 그 액수는 이제 절대값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주식 투자라는 건 되게 간단한 거라는 거죠. 그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요런 데 해갖고 내려올 때마다 많이 사. 위에 있을 때는 좀 많이 팔아놓고 뭐 금 같은 거 사놓고 하면서 이제 자산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10년, 20년 투자하면 다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몰빵 딱 들어가갖고 막 며칠 만에 막 수익 보고 막 한 달 만에 막 500% 수익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게 가능하다 막 책도 많고 그렇게 한다고 홍보하는 새끼들도 많아.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 거라고.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부자 아닌 사람이 없죠. 그런 정보라는 거는 금방 퍼지니까. 주식 비중을 그러니까 항상 30% 50% 유지하는 사람들은 왜 유지하는 어떤 사람들이 유지를 해야 되냐면 주식 비중을 항상 30% 50% 유지하는 사람은 저축액보다 내가 얘기했죠. 저축액보다 이제 뭐 15배에서 20배 이상의 자본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식 비중을 항상 30% 50% 유지하고 많이 빠졌을 때마다 담았다 뺐다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근데 저축액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항상 주식 100% 해도 돼요. 그 정도 목돈이 모이기 전까지는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의 15배, 20배. 그럼 사람마다 그 목돈이라는 것의 규모가 다르겠죠. 내가 뭐 연봉을 무슨 뭐 2억, 20억씩, 10억씩 받는데 나한테 뭐 1억이 목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무슨 연봉이 뭐 3천만 원, 뭐 2천만 원 받는데 나한테는 300만 원만 있어도 목돈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 목돈이라는 거의 규모는. 그 규모를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의 15배에서 20배 이상이면 목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돈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식 비중을 항상 30% 50%를 갖고 가면서 현금 유동 대응을 하자. 그러니까 30% 50%를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빠진다 그래도 이 바닥을 내가 집어낼 수 있을 거라는
그건 없는 거예요.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바닥을 집어서 내가 좋은 포지션만 딱딱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은 절대 다 팔면 안 되고요. 최소 30%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산 규모에서 20%, 30%는 항상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상승시 수익률이 하락시 손실률보다 확률적으로 위에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 그래도 올라갈 때는 많이 먹고 내려올 때는 조금 잃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분할해서 비중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고, 아무리 대형 리스크라 그래도 1년이면 마무리된다. 여태까지 1년 이상 간 리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가 부각되는 구간엔 가장 좋은 포지션이다. 악재에 사라는 거죠. 이거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회원분들도 계속 경험하고 있죠. 단기 포지션, 장기 포지션, 중기 포지션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악재가 있을 때 계속 좋은 거야. 계속 사면 돼. 더 큰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악재가 있을 때도 전부 다 사는 게 아니고 일부 사고, 조금 수익이 나오면 뭐 좀 덜어놓고, 이거를 반복하는 게 자산을 계속 키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자본주의가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금융위기니 뭐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 3개월, 6개월 못 버티는 사람들, 뭐 1년 못 버티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고, 내가 버틸 수 있다. 나 그 정도 마인드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100% 수익 구간에 매도한다 그러면 손실은 불가능하다. 자, 기준을 우리가 100%로 잡은 이유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우리가 100% 잡은 이유는 뭐예요? 100%라는 건 따블이니까 내 원금에, 그러니까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최대치가 100%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서 100% 이상 수익을 상장 폐지 종목들보다 많이 들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다. 이게 이제 적립계좌 시스템인 거죠. 자, 보세요. 이게 현대건설 이제 뭐 여태까지 차트를 보면 올려놓은 건데 21만원에서 80만원까지 한번 갔어요. 1998년도에 이때 뭐 2차 산업 뭐하고 하면서 이제 막 건물 짓고 뭐하고 할 때죠. 이제 우리나라 인프라가 갖춰지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크게 한번 갔어. 그리고 나서 계속 빠졌어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2년 동안 빠졌어요. 2년 동안 빠졌는데 손실해봐야 85%밖에 아니야. 꼭대기에서 샀어도. 그쵸? 근데 여기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잠깐 올라가니까 100%예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70만원일 때 1000만원 샀어. 10만원일 때 1000만원 샀어. 그래갖고 20만원에 팔면 어떻게 돼요? 20만원에 다 팔았어. 매도. 수익. 간단하지 않아요? 자, 이게 몇 프로 수익이에요? 이렇게 되면 70만원에 1000만원 사고 10만원에 1000만원 사서 20만원에 일괄 매도. 그럼 몇 프로 수익이에요? 자, 85% 손실에 100% 수익을 빼면 15%죠. 자금이 따블이니까 15% 수익이네. 300만원 수익이네. 얼마로? 2000으로. 2000으로 2년 동안 15% 수익이에요. 2년. 이렇게 엉망으로 해도 내가 관리만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뭐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해서 더 사고 했어서 여기서 조금 팔고 여기서 조금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도 됐겠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현대건설만 들고 왔다 그래도 손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998년부터 20년 동안 현대건설만 계속 모았어요. 예를 들어 80만원 때부터 모았다고 치자고. 지금까지. 그럼 이게 손실이 될 수가 있냐? 손실이 날 수가 없어요. 왜? 2만원일 때도 있으니까. 2만원일 때도 있잖아. 그럼 지금 얼마인데? 현대건설이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지금 주가가 7만원이잖아. 7만원. 그쵸? 그럼 여기에서 300% 수익이란 말이에요. 2만원일 때 샀으면 300% 수익이야. 근데 70만원일 때 샀으면 지금 7만원이니까 90% 손실이죠? 자, 이거 절대값으로 놓고 봤을 때 80만원 때부터 계속 샀다 치자고, 똑같은 금액을.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럼 2만원일 때 샀던 자금은 똑같은 금액을 사야 돼요, 대신. 그 비중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2만원일 때 샀던, 예를 들어서 2만원일 때
100만원을 샀으면 그건 300% 수익이에요. 300% 수익이죠. 자, 80만원일 때 산 거는 지금 90% 손실이죠. 이거를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샀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수익이다. 이게 적립투자죠.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을 알고 투자는 무조건 쪼개야 된다. 쪼개야 된다. 투자는 무조건 쪼개야 돼. 쪼개야 한다. 투자는 쪼개야 한다. 뭘? 자본을 쪼개서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손실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다 말은 그렇게 해요. 처음에 얘기하면은 나는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이 제일 무서워.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식 투자할 때 손실이 무서워서 다 벌벌 떨면서 막상 주식 투자를 시작하잖아요? 야, 그렇게 용감무쌍할 수가 없어. 그냥 갖다 때려 박아버리는 거야. 이거 어떡하나요? 막 이래. 겁나서. 그러면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냥 때려 박아버려요.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때려 박아버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 욕심에는 눈이 멀어 있는데 손실을 볼까 불안한 거야. 참 희한하죠, 이게 사람이. 이게 양면성이라는 거죠. 수익을 최대한 작게 본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그러면은 결국은 그 조그만 수익이라 그래도 쌓이면은 계속 커진다는 거지.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 자, 매매 같은 부분은 제가 이제 트레이딩 계좌 시스템에 대한 거. 제가 트레이딩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거 매집이다. 남들은 트레이딩을 하고 매매를 하면 뭐 해야 돼요? 남들은 매매. 수익 보려고 하죠? 우리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집을 해서, 좀, 이게 계속 싼 가격에 매집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싼 가격에 많은 양을. 자, 매매를 해서 수익이 쌓이면 이 수익도, 자, 이 매집 금액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간, 매집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게 우리 개념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거, 2008년 3월, 2008년 12월까지 9개월을 볼게요. 9개월을 보면, 흐름이 밑으로 있죠, 이렇게. 이 9개월 동안 빠졌어. 올라간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올라갔죠. 이 빠질 때는 수익을 많이 내긴 어려운데 모아가는 관점에서 이 빠질 때 가장 좋아요. 왜? 하방이 지지될 수 있는 이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하방이 어디에서 대충 끝날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요런 구간에서는 이거는 매매가 어려워요. 샀다 팔면은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고 샀다 팔면은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돼. 근데 이 내려오는 구간에는 샀다 팔면은 더 싸게 살 수 있고 샀다 팔면은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러다 이제 더 이상 싸게 사는 구간,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안 나오면 그냥 가진 거 들고 보유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싼지 비싼지를. 가치 판단을 해보면 알 수 있죠. 이 가상매매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일봉 차트로 펴놓은 게 2008년도 3월부터 12월까지예요. 12월까지 차트 흐름이에요. 이거는 가장 기준을 그냥 3% 종가상 3% 이상 음봉 매수 1비중 매수. 그러니까 금액을 동일하게 쪼개서 그걸 하나로 나눠요. 그래서 한 종목에 비중을 여러 번을 쉬는 거죠. 그리고 3% 이상 양봉시 매도. 자, 3% 이상 양봉시 1비중 매수. 여기에서 이제 썼던 시스템을 지금 이걸 만들면서 썼던 시스템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비중 매도. 단 매도할 때는 매수가보다 매수 비중이 수익 중일 때만 매도 가능. 그러니까 3% 종가상 3% 그러니까 3시에 보면 되겠죠 대충. 그래갖고 3% 이상 양봉시에 음봉시에는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이 가치 판단에서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은 3% 이상 음봉일 때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3% 이상 양봉시에는 매도를 하는데
내가 샀던 구간에서보다 수익 구간일 때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도할 때는 매수 비중이 수익 중일 때만 또 매도를 하고. 자, 그래서 본 게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여기 보면 이게 3% 이상 음봉일 때예요. 이게 한 번 산 거죠. 이제 두 번 산 거지. 요 두 번 샀는데 여기에서 3% 이상 양봉이야, 종가상에. 그러면 이제 한 번 파는 거야. 두 번째 걸 파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살 때는 이제 두 번째 건데, 여기에서 양봉이 딱 나왔을 때, 여기에서 양봉이 보니까, 이게 3% 이상 음봉이야. 그럼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걸 팠으니까 다시 두 번째 걸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양봉이 나왔는데, 이때보다 자리가 높아. 이때 내가 샀던 매수가보다 수익 구간이야. 그럼 또 파는 거죠. 그리고 3% 이상 음봉이 없었어요. 그래도 3% 이상 음봉이 나왔어. 또 사. 이때 양봉일 때 3% 이상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내가 매수가 했던 것보다 수익이야. 그럼 파는 거죠. 요때 3% 이상 음봉, 3% 이상 음봉, 3% 이상 음봉. 자, 요때 양봉이 나왔는데, 자, 음봉 이때 떴을 때 샀던 것보다, 수익 구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을 쪼개서 이 비중만큼만 파는 거예요. 수익 중인 비중만큼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 이상 음봉일 때가 또 요때 있고, 요때 수익. 자, 요때 그 다음날 또 팔고, 또 사고.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사니까, 여기에서 또 5, 4. 이게 두 번 팔았죠, 여기. 그리고 여기서 또 사. 여기서 4, 팔아. 자, 여기서 네 번째 비중을 또 사. 여기서 음봉일 때 또 다섯 번째 비중을 또 사. 여기서 여섯 번째 비중. 여섯 번째 비중을 또 팔아. 그리고 여섯 번째 비중을 다시 사고, 여섯 번째 비중을 또 팔고. 그 다음에 또 팔았으니까 또 6비중을 또 사고, 6비중을 또 팔고. 이게 보니까 5비중. 이때 샀던 거는 언제 거예요? 이때 샀던 건 언제 거야? 어디야? 대충 여기서 샀던 거네. 여기 샀던 거. 여기서 샀던 걸 여기서 팔아. 그럼 나는 지금 4비중을 들고 있죠? 4비중 들고 있고, 내가 이거 수익에 대한 걸 정확하게 계산을 안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비중이 20만원이다. 그럼 80만원 들고 있고, 여기에서 보면, 뭐 수익률이 내가 정확하게 계산 안 했는데 한 20%에서 50% 사이 정도 쌓였어요. 1비중. 그러니까 1비중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이면 400만원 들고 있죠? 4비중 들고 있으니까 400만원 들고 있고, 수익이 뭐 그냥 5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0만원. 이 50만원이 쌓였어요. 그쵸? 몇 개월 동안? 이게 몇 개월이야 이게?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이 수익 쌓인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건 이제 장기 보유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싸니까, 비싸질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집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매집 패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그냥 차트만 보고 해도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운용을 할 수 있으면, 차트 보고 운영할 수 있으면, 요 구간에서 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10비중까지 채웠다가, 여기에서 이제 뭐 한 5비중까지 줄이고, 요 구간에서 한 뭐 5비중까지 채웠다가, 여기에서 이제 한 3비중 줄이고, 여기에서 한 10비중, 20비중 채워서, 여기에서 한 15비중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트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뭐 차트 좀 볼 수 있고, 시장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대입해서 입힐 수 있는데, 이 매매를 해서 수익이 쌓이는 거를 이제 장기 보유를 하자. 이게 우리 트레이딩 계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지지 않는 방법만 만들면 돼요. 지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3년 이상 보유를 하면 된다고. 왜? 여기서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도 보면 1년 빠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바로 반등 들어오죠. 여기서 빠졌을 때도 1년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들어오죠. 이거는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죠. 이런 파도가 한번 만나면 그러니까 수익이 굉장히 크게 느는 거야. 계좌가 따블 나는 거야. 이런 파도가 한번 만나면.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빠졌을 때 보면, 이때도 뭐 1년. 많이 빠질 때 보면, 이때는 뭐 2개월 빠지고, 3개월 빠지고, 뭐 4개월, 5개월, 요렇게밖에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대량 폭락하는 시장에는, 그러니까 1년 정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1년 투자하면 안 되겠지. 내가 견딜 수 있는 기간은 2, 3년을 봐야 돼요. 2, 3년을 견딜 수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손실 보기가 어렵다. 주식 투자는.
이 패턴을 딱 익혀두고 마음 편안하게 시간을 흘리면 내 자산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 안에 내 돈을 가둬서 안전성만 이제 보장이 된 상태에서 운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관리다. 이 파동에 대한 걸 이해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 근데 시장에서 막상 내가 들어가 있으면 심리가 작용을 하죠.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 당장 현재 계좌가 뭐 5%고 3%고 손실이 조금 찍혀 있으면 심리가 요동을 쳐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지금 손실이 조금 있을 때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왜? 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 입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험이라는 게 입혀져서 이 심리가 단단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회원분들한테 지금 가르쳐 드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다 그런 거다.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함이다. 리스크가 없이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단타 그런 것들에 너무 연동돼서 내 욕심에 내가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 내 자산을 이렇게 키워가는 투자자가 될 수가 없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영상을 너무 길게 찍어서 원래 오늘 영상 하나 더 올리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올릴게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부탁드려요.